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주식부장 양송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오늘은 마켓 타이밍을 잡는 방법,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후행지표로 봐선 이제 잡아낼 수가 없다.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이제 분석하고 뭐하고 할 때 차트를 먼저 배웁니다. 이제 뭐 한국에서 이게 좀 잘못된 관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이제 그림 공부를 먼저 하는데, 자, 주식 투자는 그림 공부가 아니고 숫자 공부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숫자와 이제 확률 복리에 대한 이해. 요 부분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림 맞추는 거는, 이거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리고 재무제표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제 처음에 이제 재무제표를 공부하고 뭐하고 할 때 항상 현재 가치를 공부하는 방법. 왜 그러냐면 미래 가치는 불확실하다. 자, 이 미래 가치가 불확실해서 분석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현재 가치를 놓고 분석을 해서 이제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서 이게 싸고 비싸고를 판단을 하다 보니까 미래의 업황이 안 좋아진다거나 업황이 좋아진다거나 여기에 대한 변수에 따라서 주가는 이제 올라가고 내려가고 가치를 찾아가고 하는데, 미래 업황에 대한 거 훨씬 중요한데 이 불확실한 부분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대응을 이제 비중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략적인 미스가 이제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걸 깨달아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쉽게 생각을 하고 접근을 했다가 이게 점점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고 하니까 계좌는 이제 뭐 손실을 경험하게 하고 나면 사람들이 다 포기를 한단 말이죠. 그게 전부 이 마켓 타이밍을 잡는 방법을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요. 근데 우리가 마켓 타이밍을 한번 생각해보면 단기적으로는 지금이 저점이고 고점이고 이거를 잡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단 말이에요. 단기적인 흐름은 전부 이슈라든가 사람들의 심리, 투자자들의 심리에 따라서 주가는 움직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이거는 절대 잡아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걸 잡아낼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장기 포지션에서는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장기적으로 이제 이거를 100% 다 맞출 수는 없어요. 100%를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몰빵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무조건 죽는 겁니다.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실패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장기적으로 내가 예측을 하고 분석을 하는 부분이 맞춰가는 확률을 높여가는 거예요. 그게 90%일 때도 있고 어쩔 때는 맞춰가는 확률이 70%일 때도 있겠죠. 70%일 때는 수익이 조금 덜 나는 거고 90% 맞췄을 때는 수익이 훨씬 많이 나는 거예요. 50% 이상 반을 봤을 때 이 이상을 맞추면 수익은 많이 납니다. 그리고 30%를 맞춰오고 나머지 70%를 실패를 해도 수익이 나요. 장기 투자를 했을 때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손해를 보기가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에 있는 게 주식 투자다.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켓 타이밍을 맞춘다.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 투자를 시작을 언제 해야 될까? 그냥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락과 상승의 경험들을 키워가야 됩니다. 상승을 할 때는 어떤 흐름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하락을 할 때는 어떤 흐름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이때 견딜 수 있는 방법. 자, 하락할 때 견뎌서 상승 구간의 수익을 어느 정도 챙기고 요걸 반복하는 게 투자란 말이에요. 자, 상승을 할 때는 지수가 이제 상승을 하고 할 때는 이제 버블이 생기고 합니다. 보유 종목 중에서 버블이 생기는 종목들도 있고 수익이 많이 나는 종목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부를 챙겨가는 포지션들을 취해가는 거고, 하락 구간에는 이 상승 구간을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 이제 지수가 하락하면서 굉장히 많이 빠지는 섹터분들이 있고 뭐하고 하면서 저평가를 엄청 확대해주고 하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도 교체를 해볼 수도 있고요. 왜?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더 싸고 더 사고 싶은 게 생기면 교체 포지션을 고민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요런 부분들을 해서 준비를 해서 상승장의 수익을 어느 정도 덜어놓고 챙겨놓고 하면서 하락장에 또 채워서 또 준비를 해서 기다렸다가 상승장에 챙겨가고 요런 부분들을 반복해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전략이 필요해요. 자, 그 부분들을 중점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역발상 투자의 기본을 익혀라라는 거예요. 자, 심리적으로 불안하면 싸다는 거죠.
여기에서 빨간 동그라미 쳐있던 구간들을 보면, 자, IMF에는, 자, 한국이 부도났었죠. 한국이 부도난 구간이에요. 한국 기업들이. 그러니까 한국 자체의 부도죠. 자, 이렇게 됐을 때가 어때요? 역사적인 저점이었어요. 그리고 이라크 전쟁, 9.11 테러가 있었을 때가 뭐 2000년도 후반부터 뭐 2003년도까지 엄청 좋은 기회였죠. 자, 요때는 어때요? 자, 닷컴 버블 투기 열풍. 이럴 때가 이제 합법적으로, 이제 투기 심리를 자극해서, 투기 자금들을 빨아가는 정상적인 투자자들이 투기 자금이 붙었을 때, 거기에다 대해서 수익을 많이 챙기겠죠. 이런 투기 열풍이 붙어서 이제 버블이 껴있지 않는 구간에서, 사놨던 사람들은, 요런 투기 흐름이 붙으면 어때요? 자, 가치에 대해서 접근을 했다 그러면, 요런 구간에 이게 100%고 1000%고, 2000%고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구간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적립식 펀드 붐이 불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펀드 없으면 바보라고 그러고 다들 그랬을 때 엄청나게 많은 자금이 유입이 됐죠. 내가 가진 자산을 굉장히 비싸게 팔 수 있는 기회였단 말이에요. 이런 기회들은 기다리면 그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만들어준다. 그리고 나서 이런 항상 이제 버블이 껴있을 때는 어때요? 자, 폭락이 진행이 됩니다. 이 폭락이 진행이 돼요. 버블이기 때문에 폭락이 굉장히 무섭게 공포감을 조성하면서 진행이 돼요. 믿었던 미국이 망했다. 자, 2008년도 금융위기. 전 세계가 망한다 그랬을 때예요. 자, 미국은 절대 망하지 않을 거다라는 믿음이 있었는데 미국이 흔들렸던 구간이 이제 모기지 사태가 터지면서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있었던 구간. 자, 역사적인 저점을 만들었던 구간들은 어때요? 다 요렇게 남들이 다 비관할 때란 말이에요. 자, 유럽의 망조가 들었을 때, 자, 지금은 어때요? 미중 무역 분쟁. 자, 30년 갈 거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죠. 요런 구간들이 항상 지나고 보면 역사적인 저점이다. 그럼 지금은 어떨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나고 보면, 여기가, 역사적인 기회였던 거예요. 자, 투자를, 마켓 타이밍이,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전에 이야기할 때, 마켓 타이밍은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때 투자를 시작을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여기까지 견뎠으면 어때요? 수익이 많이 났겠죠. 이때 당시에 닷컴 열풍이 불었을 때 삼성전자가 뭐 1000%가 올라갔다가 70%가 작살났지만 그리고 나서 삼성전자는 한참 위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자, 기업 가치가 쌓여가게 되면 그 가치를 따라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가는. 그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결국은 가치의 회귀가 된다는 거죠, 주가는. 버블이 끼면 어때요? 가치보다 훨씬 고평가되어 있으니까 결국은 기업 가치에 따라서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 저평가면 어때요?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은 기업 가치를 따라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타이밍, 이게 언제 올라갈 거고 언제 내려갈 거다, 요거를 맞추고 싶어 하니까 이건 불가능한 건데, 돈의 흐름이 언제 끊길지 모르고 이런 부분들이 어떤 이슈로 인해서 작살날지 모르는데 그걸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사람들은 실패를 하는 거란 말이죠. 2007년도에 적립식 펀드가 붐이 불었어요. 우리 국민들이 거의 뭐 펀드 없으면 바보라 그러고 막 그랬을 때란 말이에요. 이 돈이 다 어디 갔을까요? 2008년도 다 없어져 버렸어요. 어디 갔을까요? 다 뺏긴 거죠. 이 하락 구간을 견뎌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부터 투자를 지금까지 쭉 이어왔다면, 자, 지수 포인트가 같은 구간에 있다고, 이때 저평가였던 기업이 지금도 저평가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지금도 저평가인 기업들도 있겠지만, 비중 관리를 나눠서 해놨다 그러면, 이때부터 지금까지 그냥 갖고 있었다 그래도 수익은, 많이 났을 거라는 거예요. 국민들이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기회였죠. 적립식 펀드라는 게 뭐예요? 저축성이잖아요. 한 달에 얼마, 일주일에 얼마. 그렇게 해서 적립식을 2008년도까지 나눠서 모았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구간에, 여기서 시작을 해서, 요 구간에, 저축을 했다 그러면 어떨까요? 적립식으로 저축을 했다 그러면. 자, 평단은 요 정도 맞춰져 있을 거 아니에요? 1500포인트. 지금 구간이 이렇게 올라와 있을 때, 종목별로 이익이 많이 발생을 했겠죠. 근데 손실을 보고 시장을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마켓 타이밍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하락을 어떻게 견디고 상승이 어느 정도 오고 버블이 진행이 됐을 때 거기에서 내가 자산을 어떻게 관리해 갈 거냐, 그 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역발상 투자의 기본을 익혀야 된다는 거. 지금은 엄청 좋은 기회입니다. 여기서 뭐 지수가 1800포인트가 가고 뭐 예를 들어 1500포인트가 뭐 우리나라 작살이 나서 1500포인트가 간다 그래도
결국은 되돌림이 나와요.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 그럼 우리나라가 망한다는데 배팅을 한다는 게 말이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해서는 사실 확률적으로 한국이 망한다거나 전쟁이 일어난다거나 요럴 작은 확률만 빼고는 자산은 무조건 쌓여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다는 걸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심리적으로 불안하면 항상 싸다. 그러니까 이런 빨간 포인트, 이런 악재가 난무한 구간이 있을 때는 뭐예요? 어떻게 더 사서 견딜 수 있는 그 구간들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버블이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인지가 되면 어때요? 이걸 어느 정도 챙겨가고 어떻게 챙겨가고 또 이 버블이 꺼졌을 때 대응을 어떻게 해갈 건가,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면 되겠죠. 투자는 자, 여기 IT 닷컴 버블 때 투자를 시작했다고 예상을 해보면 2년 3년을 놓고 보면 이때 투자한 사람들은 거의 뭐 손실의 확률이 높겠죠. 정말 대응을 잘하고 관리를 잘하는 사람들 아니면 거의 손실의 확률이 높겠죠. 2년 3년 동안에. 근데 어때요? 지나고 나서 2007년이나 지금까지 구간까지 이때부터 갖고 있었다 그러면 어때요? 자, 지금 구간에 투자 시작한 사람보다 IT 닷컴 버블에 투자 시작한 사람이 훨씬 수익이 크게 쌓여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지나고 나면은 여기 있을까요, 지수가? 한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경제가 돈을 그러니까 까먹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게 아니죠. 성장률이 둔화된다 그래도 지금 2% 성장이니 1% 성장이니 결국은 성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중에 이거는 항상 평균치를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그 중에 돈을 2% 이상 벌어내는 10%, 100% 이렇게 벌어내는 기업들은 항상 존재한다는 거죠. 그 어떤 리스크가 있는 구간에서도 항상 돈을 버는 기업들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런 기업들을 추적을 해서 모아가면 지지 않습니다. 질 수가 없어요. 자, 반도체는 비쌀 때 사고 쌀 때 팔아야 된다. 이 사이클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굉장히 단기적인 관점이에요. 근데 이 부분은 내가 이제 한번 짚으려고 얘기를 하는 게, 자, 2017년도, 18년도를 생각을 해보세요. 2017년도, 18년도에 실적이 사상 최대 실적만 나오고 할 때 제가 그랬어요. 자, 10월달인가 2017년도 10월달인가 이거 사상 최대 실적 이게 말해놓고 자, 고점 잡을 거다. 그리고 그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뭐하고 했었는데 이때 PER이 무슨 퍼가 4배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5배니 이런 이야기 하면서 증권방송에 전부 다 반도체만 떠들었단 말이에요. IT만 떠들었다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때요? 작살이 났죠. 지금은 어때요? 굉장히 위기감만 조성하고 7월달 같은 때만 봐도 일본 수출 규제가 어떻게 돼갖고 무슨 불과 1년 지났는데 굉장히 안 좋은 얘기만 하잖아요. 이때는 어때요? 퍼가 몇 배예요? 10배, 11배 될 때란 말이에요. 사이클 산업은 항상 이익을 많이 못 낼 때, 사서 이익을 많이 낼 때 비중을 줄이는 포지션을 취하는 게 확률적으로 굉장히 높아요. 이거 역사적으로 거의 보통 2년에서 5년 사이클, 이렇게 진행이 되는 사이클 산업들이 있고, 또 인프라 사업 같은 경우는 10년에서 20년 정도 사이클이 진행이 됩니다. 자, 요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인프라. 자, 이거는 이제 기술 산업들. 보통 이제 사이클들이 이렇게 진행이 된다. 2015년도에도 마찬가지였죠. 2015년도가 자, 여기에요. 여기 구간에 보면 어때요? 자, 이익이 줄었죠. 줄어드는 구간에 이때 퍼가 높을 때란 말이에요. 퍼가 높을 때, 그리고 이익을 많이 내면서 저퍼일 때. 이런 식으로 항상 진행이 된다는 거죠. 사이클 산업은.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중에 주가 위치가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때 사서 여기에서 털리지 않고 보유를 하고 가서 여기까지 보유를 하고 가면 어떻게 돼요? 이건 실패가 아니잖아요. 자, 실패하는 사람들은 왜 실패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파니까 실패를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2012년 13년도에 자, 이때 투자를 시작해서 이때 산 사람들이
자, 요만큼 빠졌어.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50%가 빠졌다고. 자, 이때 견뎌내지 못하고 도망간 사람들은 어때요? 이건 투자 실패예요. 근데 요때까지 보유한 사람들은 어때요? 이건 투자 실패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이클도 굉장히 단기적인 관점이라는 거예요. 1년, 3년 뭐 이런 거는 굉장히 단기적인 관점이라는 거죠. 주식 투자는 항상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대적으로 시장에 2,000개 종목이 상장이 돼 있으면 그 중에 매력적인 섹터군들이 어디고 가장 매력적인 게 어디냐 해갖고 10% 상위 10%, 20%를 잡아내려는 노력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항상 이렇게 잡아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자, 50% 이상, 자, 절반 이상의 좋은 기업들을 지금 2,000개가 있으면 2,000개 중에 상위 무슨 뭐 1,000개 있는 기업들은 출연할 수가 있단 말이죠.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중점을 둬서 분석을 한단 말이에요. 상위 10%, 20% 잡아내겠다.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욕심이에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자, 삼성전자가 자, 이때가 닷컴 버블이란 말이에요. 이때가 닷컴 버블이에요. 1000% 막 올라가고 할 때 내 욕심에 쫓겨갖고 이때 샀단 말이에요. 여기서 70%가 작살이 났어요. 마이너스 70%. 자, 이렇게 됐을 때 여기서 아이고 좌절하면서 팔았던 사람들은 어때요? 자, 20년이 지나고 보니까 어때요? 87배가 올라있어요. 근데 여기 배당까지 하면 이건 100배가 넘게 올라갔겠죠. 배당까지, 그동안 배당 준 것까지 치면 이건 100배 넘게 올라갔다고 봐야죠. 뭐 100배에서 200배 상승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때도 이 당시에 보면은 완전히 망했다 그러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어때요? 기업이 망하지 않고 성장을 해버리면 자, 이만큼 큰 이익을 주는 거죠. 이게 마켓 타이밍이 아무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시간을 견디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됐을 때 망하는 기업들도 있단 말이죠. 이렇게 다 성장을 하는 게 아니고 망하는 기업도 있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비중을 관리를 하는 거죠. 자, 삼성전자를 내가 포트에서 갖고 있는데 80개 종목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87배가 올라갔어요. 20년 동안 80 종목을 갖고 있었는데 그 중에 79개가 망했어요. 79개가 상장 폐지되고 삼성전자 한 개만 갖고 있었어도 자, 7% 수익이란 말이에요. 그럴 확률이 제로죠. 그쵸?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장기적으로 비중을 여기저기 사서 이것저것 사서 50개, 100개 이상 장기적으로 끌고 가면 질 수가 없는 게임입니다. 주식 투자는.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돼요. 아무리 기업들이 내가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망하고 많이 상장 폐지되고 막 한다 그래도 내가 정말 잘못해서 그렇게 한다 그래도 시간이 흘러가면 섹터를 이렇게 나눠 놓으면 이렇게 성장하는 기업들이 몇 개만 내 포트에 들어가 있으면 수익은 계속 쌓여간다는 거죠. 정말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사도 상패되는 종목이 100% 이상 올라가는 종목보다 이게 만약에 비중이 많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냥 TV에서 나오는 주식들만 다 골라갖고 담아갖고 장기 투자를 한다 그래도 이게 100% 이상 올라가는 종목보다 예를 들어서 10년, 20년을 놓고 봤을 때 자, 100배 뭐 이제 100% 이상씩 올라가는 종목보다 상패 종목이 개수가 더 많다?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만약에 그런 결과치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아마 기네스북에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는 마켓 타이밍을 잡으려는 노력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지금 시작을 하는 건데, 이런 구간이 왔을 때, 여기에서 보면, 이렇게 리스크의 구간이 왔을 때, 기회가 왔다는 걸 인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 기회가 왔구나. 우리는 지금 기회가 왔다고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더 빠지고 덜 빠지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돌아서서 이제 움직일 때, 자, 2600포인트를 이제 넘어갔을 때, 내가 투자를 여기서 시작했건, 여기서 시작했건, 여기서 시작했건, 이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요 구간을 넘어가기 시작했을 때부터 본격적인 수익이 이제 막 폭발하는 구간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비중 관리를 해서 내가 갖고 가게 되면. 그런 구간이 왔을 때 그런 경험들을 계속 누적해가면 어떻게 될까요? 장기 수익률들은 점점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복리를 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안전마진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라. 자, 배당에 대한 복리를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 빨간 그림을 보면 여기가 요 구간입니다. 자, 2015년도에 보면 이건 이제 맥커리 인프라라고 배당을 굉장히 많이 하는 그런 이거는 그냥 일반 기업이라 그러긴 뭐하고 아무튼 그런데 궁금한 분들은 이제 따로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2015년도에는 이제 배당을 5% 줬는데 이때 주가가 8,000원이었단 말이죠. 근데 2019년도에 보니까 배당을 7%를 줬는데 이때 주가가 12,000원이었어요. 주가가 50% 이상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7% 배당이 아니고 10% 배당이 되는 거죠. 요런 걸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2015년도에 8,000원에 5%는 내가 8,000원에 샀다고 가져가면 자, 400원인데 2019년도에 11,000원대에는 배당 7%는 800원이란 말이죠. 자, 이건 뭐예요? 10%예요, 10%. 배당을 이게 이제 그러니까 주가가 그만큼 상승했는데 배당 여력이 늘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과거에 내가 샀던 시점에서는 배당이 복리가 계속 쌓여서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받는 배당만큼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2019년도에 1,600원 배당하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2015년에 매수했던 사람들은 자, 20% 배당을 받는 거예요. 자, 반대로 바꿔서 내가 2008년도부터 예를 들어 2,000원에 사서 보유를 했어. 근데 12,000원에 7%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7% 배당을 받으면 자, 7%를 곱하기 5. 자, 35%의 배당을 받는 거예요. 분기 배당을. 자, 6월달에 보면 2017년도, 18년도에 보면 배당을 2번 했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는 배당을 자, 12% 했어요. 2018년도에 주가가 9,000원이었으니까 9,000원에 12%인데 12%면 얼마예요? 대충 한 1,100원 정도 되겠네. 대충 1,100원 정도 된다 그러면 2,400원부터 갖고 있었다 그러면 배당이 40% 배당이에요. 배당을 5%를 예를 들어서 5년을 배당한다고 배당하는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이 예를 들어서 이익을 늘려가면서 성장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5%가 아니고 5% 배당에 복리가 붙어서 배당에 더 붙는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돼요. 지수에는 이 배당은 안 들어가 있어요. 지수가 20년 전부터 예를 들어서 10배가 성장을 했는데 여기에다 배당을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상승은 10배보다 훨씬 많이 나온다고. 20배가 넘는다고 봐야 돼요. 20배는 안 되더라도 한 15배는 되겠지. 배당을 재투자하고 배당을 재투자했다 그랬을 때는 이 복리는 굉장히 크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또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삼성전자가 2,400원대, 2,400원대, 요때 예를 들어 1% 배당을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부터 갖고 있어요. 지금 49,000원인데, 지금 어때요? 배당을 3%를 해요. 그러면, 3% 배당이면 45,000원이면, 1% 배당이 얼마예요? 500원이잖아요. 그럼 1,500원이죠. 자, 2001년도부터 예를 들어서 뭐 갖고 있다.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던 사람이다. 그러면 1년에 내가 그때 예를 들어서 1억을 투자를 했으면 1억을 예를 들어서 2001년도에 투자를 했으면 지금까지 예를 들어 보유를 했을 때 이 배당을 5천만 원씩 받는 거예요. 배당을 5천만 원씩 받는 거라고. 5천만 원, 6천만 원씩 배당을 받는 거라고. 주가만 20배가 올라간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배당에 대한 복리가 엄청난 거다 라는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주가 상승에 대한 이득만 있는 게 아니고 자, 주주 환원에 대한 이득이 주식 투자라면 굉장히 크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계산기를 두들겨서 놓고 보면 어마무시한데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못하고 투자를 하는 거죠. 우리 투자하는 사람들은. 자, 주식 투자를 할 때는 마켓 타이밍. 자, 그럼 투자 시기는 어떻게 잡아야 되냐? 항상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이 버블 구간이라도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 보면 어때요? 제가 봤을 때는 2009년도부터 2010년도부터 버블이었어요. 2009년, 2010년도부터 버블이었다고. 밸류가 굉장히 높았으니까 그때도. 근데 지금까지 계속 버블을 확장하면서 유지하면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는 뭐 사람마다의 버블의 기준은 다르니까 어느 정도를 버블로 볼 거냐에 대한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니까 저는 그 어떤 나라의 자산이든지 15배가 넘는 거는 퍼가 15배가 넘는 거는 무조건 버블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퍼가 15배라는 건 15년 지나야 더블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연으로 환산했을 때 물가를 놓고 봤을 때 저는 이제 그러니까 매력적인 수익률은 연에 4% 5%는 나와야 된다고 봐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 15배는 여기에 약간 못 미친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넘어가면 저는 그렇게 저렴한 자산이 아니다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건 그러니까 내 기준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기준.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투자 시기는 항상 지금 시작해서 이거를 얼마나 오래 투자를 지속하는지에 따라서 수익률은 달라지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뭐 100% 더 수익을 냈다고 지금 200% 더 수익을 냈다고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시간이 10년 20년 지난 다음에는 그런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먼저 시작해서 오래 갖고 있는 사람이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된다. 그리고 마켓 타이밍. 자, 매수 시점. 항상 싼 게 있단 말이에요. 지금 시장이 비싸다고 싼 기업이 없는 게 아니죠. 지수가 고평가와 있고 IT 닷컴 버블 때도 IT 기업들만 버블이었지. 그때 음식료나 이런 애들은 버블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시기에 따라서 시점을 잡는 게 아니고 항상 싼 걸 사서 그냥 장기적으로 끌고 가면 무조건 수익이 난다. 근데 여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어요. 투자는 항상 불확실성을 동반해요. 리스크를 동반한다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게 몰빵을 하면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항상 망할 수 있다는 걸 인지를 해야 돼요.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항상 망할 수 있다.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 라는 걸 인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비용이 들어가는 데다가 내 돈을 다 박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망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몰빵을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측 못한 변수라는 게 항상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되게 잘 나가는 기업인데 톱텍 같은 회사가 대표적인 회사죠. 되게 잘 나가는 기업이에요. 삼성에다 납품하고 하다가 갑자기 오너가 무슨 횡령하고 배임하고 걸려갖고 회사가 갑자기 거래 정지되는 상폐돼 버렸어.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측 못할 변수가 생겼을 때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상장 폐지됐으니까 내가 대응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갖고 있다 그래도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체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는 항상 리스크를 동반하는데 이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무조건 필요한데 이 시스템이라는 걸 만드는 게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주식 투자는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아까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상폐당할 확률보다 100% 이상 수익을 낼 확률이 훨씬 높아요, 장기적으로는. 내가 아무거나 그냥 100개 사서 그러니까 시총 예를 들어서 1위부터 100위까지 산다 그래도 그렇게 똑같은 금액을 집어넣어놨을 때 실패 확률은 제로라는 거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면 주식 투자를 꼭 타이밍을 잡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더 싼 걸 찾기 위해, 그러니까 마켓 타이밍은 항상 더 저렴한, 더 성장성이 높은 자산을 찾아가기 위한 찾아가는 노력이다. 이런 노력을 왜 할까요? 포트폴리오를 자꾸 변경하고 하는 이유가 뭐일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 보유하고 있던 기업이 500%를 상승을 해서 주가가 만원에서 5만원이 됐는데 그때 상승 여력이 앞으로 한 20% 남은 것 같은데 저 뒤에 보니까 상승 여력이 150%, 200% 남는 것들이 보여. 그럼 어떻게 될까요? 버블이라는 변수가 항상 있기 때문에
다 파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수익이 어느 정도 나면 어느 정도 덜어서 그런 자산에 분산을 해놓는 거죠. 그럼 갖고 있던 것들은 수익을 많이 내놨으니까 어때요? 자, 리스크가 제로화 됐으니까 갈 때까지 가라고 그냥 끌고 가는 거죠.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있겠죠. 다 팔아서 그런 거를 뭐 이렇게 분산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1만 원이 3만 원이 됐다 가정을 해봤을 때, 자, A는 자 1만 원이 3만 원이 되니까 3만 원 다시 1만 원짜리를 1만 원씩 3개를 사요. 근데 B는 2만 원, 그러니까 뭐 1만 원짜리를 2개만 사고 갖고 있던 거는 그냥 2개만 사고 가지고 있던 거는 그냥 보유를 한다. 뭐 C는 예를 들어서 다 팔아갖고, 자, 금액을 처음에 10,000원에 샀는데 15,000원으로 나눠갖고 2개를 산다. 자, 여러 가지가 다 있겠죠. 자기만의 성향을 입혀갖고, 자, 금액을 이제 예를 들어서 일정한 금액을 맞춰서 금액을 늘려가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또 비중을 관리하는 방법들이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의 대응 방법 중에서 나한테 맞는 걸 찾아가는 과정을 계속 필요한 거죠. 근데 자산은 우리가 편입을 하고 매수를 하고 할 때는 뭐 지금 주가가 올라갈 것 같으니까 테마 흐름이라든가 뭐 요런 것을 따라다니면서 하는 게 아니고, 더 저렴한, 더 성장성이 높은 그런 자산을 찾아가는 노력이 이제 마켓 타이밍을 잡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투자는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을 해가고 공부를 해가면서 장기적으로 시간만 지나면 무조건 수익이 난다는 거죠.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는 가정하에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된다. 후행지표로 봐서는 절대 이걸 잡아낼 수가 없고, 리스크를 관리하지 못하는 몰빵 투자를 해서는 결국은 언젠가는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트, 재무제표 같은 경우도 지금 다 현재와 과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현재라는 건 뭐예요? 이미 나와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미 과거라는 거예요. 현재 지표를 분석을 해가지고는 절대 미래의 뭐라 그래야 되지? 싸고 비싸고를 논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왜냐면은 주가라는 거는 항상 선반영을 하기 때문에 리스크도 선반영해서 미리 빠지고, 자, 올라갈 때도 실적이 나오기 전에 이 실적이 나올 거다라는 근거가 어느 정도 잡히면, 자, 미리 사람들이 진입을 하기 때문에 주가는 미리 그 자리에 가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분석 툴을 다 짜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역발상 투자의 기본, 역발상 투자라는 건 간단해요. 자, 리스크가 많으면 싼 거예요. 무조건 싼 자산이 널려 있어요. 리스크가 막 심할 때는. 그리고 리스크가 안 보이고 사람들이 약간 광기를 볼 때는 어때요? 항상 버블인 게 있어요. 그건 절대 피해야 된다는 거죠. 2017년도 바이오 같은 게 그래요. 목이 터져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살 날 거다. 이건 눈에 보인다. 다 죽는다. 결국은 다 죽었죠. 이런 게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투자를 오래 하고 경험이 쌓이고 할수록 다 눈에 보인다는 거죠. 자, 반도체 비쌀 때 사고 쌀 때 팔아야 된다. 자, 사이클 산업과 사이클 산업이 아닌 거에 대한 구분이 필요해요. 꾸준히 성장하는 곳, 기업, 그리고 사이클이 존재하는 사업 포트폴리오를 가진 기업, 요런 또 기업마다의 특성이라는 게 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공부가 따로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그 다음에 안전마진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라. 배당을 준다는 건 현금을 준다는 거잖아요. 현금을 준다는 게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당을 그만큼 안 한다는 건 기업 가치가 기업 안에 그대로 들어가 있다는 거니까, 투자를 계속 지속하면서 아마존 같이 성장하는 기업들도 나올 수 있는 거고, 아마존 뭐 배당 안 하잖아요. 또 배당을 이제 꾸준히 하면서 주주 환원 정책을 펴서 안전마진을 확보하고 가는 기업이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 기업이 지금 맥커리 인프라라는 상장된, 이거는 기업이 아니고 리츠 같은 상품인가? 아무튼간 여기가 2,400원에서 지금 배당을 1년에 무슨 뭐 5% 10% 막 이렇게씩 하는데, 요 배당을 안 했으면 지금 주가가 얼마가 됐을까요? 주가는 5만원 넘어갔겠죠. 그렇죠? 20년 동안 배당을 안 하고 배당을 다 쥐고 있었다 그러면 그 자산 가치는 당연히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나 있겠죠, 지금보다. 요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당에 대한 복리도 이해를 해야 된다. 삼성전자가 지금 구간에서 3%를 배당을 준다 그래도 이거는 지금 갖고 있는 사람들이 3% 배당을 받는 거지. 자, 2001년부터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거는 60% 배당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3% 배당이 아니라는 거죠. 요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마켓 타이밍을 잡는 방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봤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